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경남 창원 일대에서요, 여성용 옷을 입고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죠. 민망하고 불쾌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개성의 영역 아닐까? 이제 타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시선들도 있는데요. 이 주제 좀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담뿐만 아니라 지금 119 신고까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방금 조금 분류를 해드렸거든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드레서라고 해서 이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옷을 취미로 입는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이게 1993년 미국 CIA에서 성행동 분석을 이미 남겼어요. 네. 이성 복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 네. 이성애자고 그냥 옷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처벌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것이 동일하게 여성이 저런 복장을 했을 때 누가 신고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입었다는 이유로 과연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현상인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거나 면밀하게 심리학적 분석을 수반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당장 저 사람을 자신이 옷을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었다고 해서 처벌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여성학자들도 일단은 이 현상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개인 혐오로 흐르게 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이 부분은 또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119 신고도 들어오고, 이제 해당 남성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서 관련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처벌에 대한 문제까지 나아가려면 어떠한 행동이 전제됐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이 공연 음란죄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형법 245조에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이 공연 음란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 경위를 봤을 때는 그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과다 노출 같은 경우에도 뭐 성기나 둔부가 이제 좀 과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과다 노출로 볼 수 있는지도, 이 결국엔 기본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뭐 사진을 게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글을 이제 또 게시를 하게 된다면 뭐 사이버 모욕죄라든지 사이버 명예훼손, 또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네티즌 분들도 조금은 좀 이런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까지 네티즌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처벌될 사안은 아니나 이제 여러 의견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